무패 6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부 같은 경우에는 7번부터 11번 경기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고 12, 13,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H조 1차전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 새벽에 1차전 경기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금요일 오전에 12, 13, 14번 경기는 최종 픽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전에서 이변의 희생양이 된 것의 잔상으로 인해서 이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지만 상성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가 멕시코보다 우위에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북중미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기민함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그 이상의 기술력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미의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점과 색깔이 비슷할 경우에는 이 결대로 강팀이 승리를 거두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전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했지만 이 전반전에 한 끗 차이로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골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멕시코의 경우에는 폴란드전에서 여전히 최전방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을 노출을 했었고, 다만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공격 과정에서 메시나 디마리아 선수에게 의존하는 단순한 패턴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메시, 디마리아, 디발라 같이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 다소 겹치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공격의 다양성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아르헨티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멕시코의 골키퍼 오초아 선수가 월드컵만 나오면 신들린 선방쇼를 보여주는 골키퍼인데 직전 폴란드전에서도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또다시 집중력이 최고조로 올라온 것은 아르헨티나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 크로스 공격이 주요 루트인데 아르헨티나가 수비 라인의 신장이 그렇게 큰 팀이 아니기 때문에 멕시코의 단순한 측면 크로스 공격에 제공권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7번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인데 일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타리카가 직전 스페인에게 0대7로 대패를 한 것을 고려하면 일본 특유의 점유 패스 축구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페인보다는 떨어지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패스와 점유를 가장 잘하는 팀이고 더욱이 직전 강호 독일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둔 상승세까지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일찌감치 2승을 찍으면서 16강행을 확정을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스페인에게 대량 실점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졌는데 이 코스타리카가 북중미 팀들 중에서 대표 늪축구 짠물 수비를 축으로 하는 팀인데 그러한 수비력이 흔들리면서 스페인에게 무려 7실점을 당한 것이 상당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코스타리카의 수문장 나바스 골키퍼가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선방 능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7실점이 모두 나바스 골키퍼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잔인한 부분이 있겠지만 나바스 선수가 올 시즌 PSG에서 돈나룸마라는 골키퍼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실전 경기를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바스 선수가 코스타리카 특유의 짠물 수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선수인데 나바스 골키퍼의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은 코스타리카가 일본을 상대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폴란드전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페널티킥을 막아냈던 또 다른 베테랑 멕시코의 골키퍼 오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록 전성기 때와는 이 확연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소속팀에서 꾸준하게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번 멕시코 이 월드컵 경기에서도 좋은 선방을 보여줬지만 나바스 같은 경우에는 PSG에서 실전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성에 비해 떨어지는 선방 능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까지 꺾은 일본의 패스 플레이, 점유 플레이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일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벨기에와 모로코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모로코의 하키미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하키미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벨기에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벨기에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현재 투표율이 벨기에로 너무 몰린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공수에 걸쳐서 굉장히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을 했는데 특히나 최근에 A매치 5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기에도 수비진이 노세아가 진행이 됐지만 이 쿠르투아 골키퍼가 캐나다전에서 페널티킥을 선박을 하면서 여전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로코 역시 야신 부누라는 세비야의 골키퍼가 좋은 선박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양 팀의 현재 골 결정력을 고려하면 상대의 수비 조직을 쉽게 뚫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벨기에는 케빈 데브라이너, 모로코는 지에으나 하키미 같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1대1 정도의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벨기에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 몰렸기 때문에 충분히 모로코 쪽으로 꺾을 만한 메리트가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모로코가 핵심 측면 수비 자원인 하키미와 마즈라이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로 이번 벨기에전에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 모로코가 이 두 선수 특히 하키미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벨기에가 그래도 근소하게 신승을 가져갈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하킴이나 마즈라이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벨기에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캐나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캐나다가 벨기에를 상대로 보여준 전방 압박이 크로아티아전에서도 나올 수 있다면 크로아티아가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중원 의존도가 상당히 큰 팀이고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코바치치가 구축하는 중원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원을 거쳐서 공격 전개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가 벨기에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중원을 봉쇄하는 전방 압박이 또다시 효율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크로아티아가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크로아티아의 미드필더 구성이 벨기에의 미드필더 구성보다는 탈압박이나 패스, 빌드업 측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캐나다가 벨기에전에서도 이따금씩 압박이 풀리면서 뒷공간을 허무하게 노출하는 수비 약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벨기에 중원 라인보다 탈압박과 패스 능력이 좋은 크로아티아의 중원을 상대로 무리해서 압박을 걸다가 탈압박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크로아티아에게 뒷공간이 허무하게 노출이 되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크로아티아의 중원이 굉장히 노세화가 진행이 됐고 모드리치나 브로조비치 선수가 1차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캐나다 특유의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에 밀리기 시작한다면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크로아티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나다의 약점이 벨기에를 상대로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고 크로아티아 역시 모로코를 상대로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카드가 캐나다보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1차전 모로코전에서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던 이 디나모 자그레브 소속의 오르시치나 페트코비치 같은 공격 자원이 두 선수가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호흡이 상당히 좋은 공격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오르시치나 페트코비치 쪽에서 결정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2부 마지막 경기는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1차전 양팀이 보여준 경기력을 고려하면 당연히 코스타리카를 7대 0으로 대파한 스페인이 일본에게 1대 2로 역전패를 당한 독일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다른 발상을 해봤는데 스페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FC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팀이고 독일 대표팀은 바이에른 미넨 선수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니 바르셀로나 대 미니 바이에른 미넨 대결의 느낌이 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 대 바이에른 미넨 대결 구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에른 미넨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천정 면모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독일 대표팀, 특히 바이에른 미넨 소속 선수들이 스페인, 특히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일의 일본전 느낌을 보면 과거 전차군단의 피지컬적인 파워나 파괴력은 없어지고 오히려 독일이 스페인처럼 공을 예쁘게 차려는 듯한 인상을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만약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하베르트 선수를 세우고 일본전과 비슷한 스탠스의 경기를 독일이 풀어가게 된다면 스페인의 패스 플레이 중원 퀄리티에 밀려서 경기를 상당히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독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독일이 일본전과 다르게 최전방의 하베르트 대신 브레멘의 전형적인 9번 공격수인 필크루그 같이 피지컬이 좋고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스트라이커를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제공권 경합을 펼치면서 일본전 무릎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던 측면의 르로이 사네까지 독일이 복귀가 될 수 있다면 경기 양상이 의외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점유율은 스페인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일이 점유율을 내주고 일본전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전방을 향한 심플한 롱볼, 포스트 플레이나 파워풀한 세트피스 공격,
좀 더 클래식한 전차군단 특유의 독일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면 스페인을 의외로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독일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소속 선수들이 스페인 축구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굉장히 높고 독일의 르노이 사네 선수의 복귀 가능성과 독일의 스타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독일 사이드도 충분히 받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뒀지만 초반부터 골이 쉽게 터져서 경기를 쉽게 풀어간 점이 있고 여전히 최전방에서의 파괴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네이션스 리그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스페인이 독일을 상대로 6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스페인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패 65회차에 들어온 11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번부터 14번 경기는 H조 경기이고 H조 경기는 아직 목요일 기준으로 저녁과 새벽에 1차전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목요일에 1차전 경기 결과를 종합을 해서 금요일에 12번부터 14번 경기는 최종 픽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